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에 실시된 30번 문제 어휘 문제인데요. 오답률이 5위네요. 굉장히 높죠. 64.7%. 잠시 멈추고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실전에서 저는 어떻게 이걸 문제를 풀었느냐. 저는 이 문제를 볼 때 이 통합, 그러니까 연결이냐 혹은 이 분리, 각각 분리냐, 이 개념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떠올랐느냐. 자, 여기 보시면 감정 안에 존재죠. 그리고 이 세상이 이 기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또 세상은 이 기분을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인터액션의 느낌이 들죠. 연결의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여기 uninteraction 보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저는 별표 3개가 떴고, 그 다음에 여기서 incorporate에 썼대요. 5개가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the boundary라는 것은 분리잖아요. 이 분리, 이것과 이거의 분리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라지는 거. 외제의 세상과 내 자신의 경계가 사라진다 해서 확실하게 여기에서 5개가 치기 때문에 이 어때요? 분리. 이 분리가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 이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의 분리가 없어져야죠. 마이너스. 그래서 absence 해서 답을 4번하고 쉽게 저는 쳤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많이 틀리신 분들은 이 통합과 분리의 이 개념이 이 문제에서 생각이 안 났던 거죠. 왜 생각이 안 났느냐. 연습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통합과 연결과 분리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이게 가장 1번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통합, 연결과 이 분리의 개념이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개념을 좀 가지고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원을 해주신 케빈 KH9066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한 땀 한 땀 공부하는 곳입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외제의 자원, 외제의 세상, world와 내재의 상태, 이게 이제 이 기분,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즉, 개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개념과 개념이 종합되고, 또 이게 결속이 돼야죠. 이렇게 이렇게 결속되는 거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환경과 세상, 그 다음 보세요. 기분 안에서의 존재.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우리가 기분이라는 것은 하나의 존재라는 거죠. 기분이 하나의 엔터티라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글은, 이 기분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 마음속에 단순히 내부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분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 혹은 내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글을 쓴 저자는 이제 하이데거가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요. 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외부 환경하고 서로 상호작용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처럼 느끼게 되고 세상을 지각하는 방식이 기분에 의해서 바뀌게 된다라는, 이 기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엔터티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린 기분이 단순히 내재에 존재한다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 세상처럼 세상과 기분이라는 것이 이 딱 존재로 우리가 존재하듯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존재하잖아요. 세상이 존재하잖아요. 기분도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엔터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개념을 말을 해주는 글이죠. 그래서 이게 외부, 이 참 표현 보세요. 외부, 이렇게 쓴다는 거죠. in, here, 이렇게 내부, in there. 제가 이제 여기서 보면서도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 생각나십니까? 그 컨스트럭처럴 이론이라고, 이거 예전에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좀 생각나면 좋은데, 무슨 얘기냐면, 시간, 공간, 이 시간이 멀어지면 분리가 더 크게 일어나는 거죠. 공간도 멀리 있으면 분리가 크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까우면 대상을 가까이 여기고, 공간이 멀면 좀 그런 느낌을 여기서 저는 받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강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ncorporate, 통합되는 거죠. boundary,
꼭 기억하셔야 되는 boundary라는 것은 분리입니다. 분리. 이걸 보이는 순간 distinction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거 나오면 thank유죠. thank. 이건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ourselves 우리 자아죠. 그 다음에 외부 세계 이거는 이렇게 분리가 된 거죠. 이렇게 분리. 근데 이 글을 쓰신 분은 이 기분 mood 기분과 이 world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통합이 되는 거예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통합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과 분리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affective realism에서도 우리 감정이 현실화된다고 그래서 2023년 3월에 실시된 22번 문제 이거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general noun에서 이 기분이 존재한다. 이 기분이라는 것은 우리 내적에서 존재하는 우리 안의 일부분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존재로서 존재하는 거고, 자, 이 개념이 나왔습니다. 이 scaffold라고 그래서 이 scaffold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 밑에서는 이제 발판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일단 발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더 공부가 끝나고 나면 이 정서라는 것이 스코필드 이 개념은 그 유아 교육이나 교육학, 그 다음 교육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성장을 할 때 주변에 발판이 필요하잖아요. 어머니가 발판이 될 수 있고 아버지가 발판이 될 수 있고 또 어린 아이들 친구들끼리 이게 하나의 발판, 이 구조, 임시 구조물이거든요. 임시 구조물이 발판이 돼서 성장한다. 이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성장을 한다라는 이 발판, 이게 구조입니다. 이게 구조. 이 구조의 개념이고요. incorporate 우리 자신의 일부가 된다. 우리가 일치 이런 개념이 좀 생각이 나십니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과 연결, 세상과. 자, 그와 같은 상태, 그 중요한 그 정신 상태, 요 distinction, 엄청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 나오면 멈춰야 됩니다. 요 boundary 멈춰야 됩니다. 그냥 찍 해석하면 안 돼요. 요 안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거, 우리 자아, 그다음 외부 세계 이런 단어가 general noun입니다. 자, 어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하이데거의 개념인데요. 하이데거가 뭐라고 했냐? 인간은 항상 기분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기분 안에. 그래서 그것은 단지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이 기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관적인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주장은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어디에? 이 attune이라는 것은 조응하다, 상호작용입니다. attune, A-T-T-U-N, attune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상호작용하다, 조율하다, 조응하다, 서로 조응하다, 서로 응하다, 내가 주고받고 하다, 조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조응되는 기본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죠. 무드가, 이 기분이. 자, 이 무드라는 것은 드러내는 거죠. 세상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세상이 나타나는 방식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 기분에 따라서 세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engage, 그 세상과 서로 engage, 서로 주고받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드는 내적인 상태가 아니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분은 우리 마음속의 내적인 상태라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 하나의 조건이에요. 드러나는 세상의 의미를 드러내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조건. 그러니까 하나의 객체, 엔터티가 되는 거예요. 엔터티가. 이 하이데거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구조의 틀이다. 기분은 구조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blurring, dissolve, 이 solution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용해되다가 무슨 말이에요? 용해되다는 것은 서로 물들여드린 거죠. 물이 예를 들어서 녹아가지고 막 이렇게 용해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incorporate 되는 거죠. incorporat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도 꼭 기억하시고, 이 단어 너무 어렵습니다. 자, 주제와 객체, 주체와 객체의 이 듀얼리즘, 주체와 객체가 있잖아요. 이거가 두 개가 용해가 됐다는 것은 서로 통합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bsence of distinction, 분리가 없다.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됐다, 통합됐다. 뭐와? 바깥에 있는 자아, 바깥에 있는 객체, 오브젝트와 내 안에 있는 주제, 서브젝트가 서로 어땠다? 하이데거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카테이지언 듀얼리즘, 이성이 있잖아요. 우리의 감정과 이성이 분리되어 있다는 이 데카르트의 이성주의의 리젝션, 반대예요. 이거 꼭 중요합니다. 이 데카르트의 이성주의와 이 두 개로 독립하는 이성과 경험 혹은
이성과 감정을 구별하는 듀얼리즘이 아니에요. 데카르트의 이성주의가 아닌 하이데거는 감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분리하는 거죠. 뭐를? 이 카르테지안 듀얼리즘이라는 것은 데카르트의 이성주의는 이 마음, 주체와 객체, 세상과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반대다. 리젝션이다. 무드라는 것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뭐요? 경계를 무너뜨려요. 뭐와? 내적인 경험과 외적인 현실, 리얼리티를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블러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스카폴딩 이게 아마 여러분한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스캐폴드라고도 하는데 이 감정이라는 것이 발판, 어떤 구조가 되는 거예요. 감정이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이 affective scaffold라는 거예요. 발판이라고 밑에서는 해석이 됐던데 affective scaffold라는 단어는 여러 개념으로 쓰이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의 감정적인 삶이 형성되는 거예요. 뭐예요? 상호작용. 이게 중요하죠. 뭐와? 그렇죠. 환경과. 자, 여기 보시면 그림을 제가 비계, 이제 한자어로는 이렇게 비계라고 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요겁니다. 이거. 비계. 요 비계,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자들이 노력하고 학자들이 수십 년간 고생해서 만드는 단어가 바로 스카폴드라는 단어예요. 이 스카폴드라는 것은 이 건물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필요하면서 서로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런 가설물을 말하는 건데, 자, 이 가설물이라는 건 감정의 발판으로 쓰는 거죠. 이제 아동 교육에서 이제 아이를 돕기 위한 임시 지원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임시 지원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지속되도록 도와주는 외부 구조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물론 이 스카폴드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같이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인터넷에 막 찾았거든요. 그래서 찾아서 이걸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이 문제를 풀 때는 뭐 스카폴드를 크게 선생님은 저 같은 경우는 인식을 크게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합이냐 연결이냐와 그쵸? 이 분리의 개념으로 저는 문제를 간단히 풀었는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공부를 할 때 이것도 공부를 오늘 우리가 챙기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학자들이 스캐폴드 이 단어를 썼을까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또 읽어보고 해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이제 건물을 쓸 때 쓰는 이 건축 용어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임시로 세우는 구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설을 하려면 작업자가 올라가서 거기 발판을 딛고 건물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층 건물이면 2층 정도의 가건물 만들고 3층으로 성장하면 3층으로 올라가고 이게 서로 어때요? 서로 상호작용의 의미가 좀 갖고 있죠. 그리고 이 건물이 다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 가건물은 없어지죠. 또 다른 또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가건물이 또 설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정서가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라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드러나고 약간 임시적이고 조절도 가능한 구조의 느낌도 좀 있고 또 환경에 의존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그 외부 지원 구조, 이 건축 구조물에 따라 이 형태가 또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로 이 스캐폴드를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임시적이고 상호 의존적이다라는 그런 것을 다 갖추는 의미로 이게 좋지 않을까, 이래서 이걸 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어펙티브 그냥 스트럭처, 예를 들어서 구조 이래버리면 항상 뭔가 고정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임시의 느낌을 좀 주고 싶고 또 상호작용이라는 느낌도 주고 싶은 그 느낌을 담기 위해서 이제 저는 이 단어가 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Affective scaffold라는 것은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뭐와 환경과. 자, 스캐폴딩이라는 것은 외부의 자원, 그러니까 도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상호작용, 사회적 상호작용 같은 것이 지원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조화시키죠. 인식과 감정 과정을 구조화시키는 방법을 이끄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글에서는 감정이 구조화되는 거죠. 뭐에 의해서? 그렇죠. 환경에서. 이 스카폴드가 그래서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무드라는 거, 기분이라는 것은 단지 내부적인 게 아니라 서로 건축, 구조화 시키는 거죠. 상호작용을 통해서 환경과. 예를 들어서 아주 조용한 그 숲 같은 경우에는
조용한 그런 기분을 구조화시키고, 반면에 좀 시끄러운 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좀 불안을 좀 스카폴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 여기는 안티, 인디비주얼. 각각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구조물을 통해서 감정이 이렇게 인디비주얼이 아니다. 반 개인주의죠. 여기서는. 무드가 환경적으로 스코필드를 프레임을 시키죠. 스코필드로서 어때요? 프레이밍, 이 무드를 프레이밍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어떤 개념을 이의를 제기하냐면, 감정이라는 것은 개인적이고 내적인 상태라는 그런 개념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사회적 컨스트럭티브 그 구조주의, 사회적 구조적인 이론주의, 그쵸? 사회 구조 이론이라는 거죠. 이것은 감정이라는 것은 문화적인 그러한 놈, 이게 뭐요? 스카폴드가 되는 거죠. 문화적인 그런 기준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구조주의 이론의 하나가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거는 affective, 이 감정이 어떻게 됐다? 스캐폴드 되었다. 구조화 되었다. 됐죠? 발판이 되었다. 자, 그림 보시면 이제 좀 더 이해가 되시겠고요. 자, 구독, 좋아요, 후원 꼭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보십시다.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attune이라는 것은 조응되다, 맞춰져 있다,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다, 조율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harmony나 alignment 이렇게 딱 질서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attune to가 중요하죠. 우리 인간은 세상과 조응하다. 여기서는 interaction으로 쓰였습니다. 세상과 서로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고 세상에 조율되어 있는 거죠. 뭐에 의해서? 이게 굉장히 좋은 단어죠. 감정 속에 하나의 존재가 되는 거죠. 감정 속에서 우리의 존재에 의해서 감정으로 세상과 서로 인터랙션 하고 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세상과 서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핵심 단어였죠. 그래서 1번이 굉장히 중요한 이 주제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세상은 드러나지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뭘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드러나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에, 세상 잘 월드죠. 세상은 영향을 주죠. 이 무드에, 우리의 무드에, 무드 속의 존재로서 이러한 기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건 서로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그렇죠. 인터랙션 하고 있죠. 뭐와? 감정과 세상이 서로 인터랙션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인간과 세계와 어때요? 서로 관계를 맺었죠. 이거는 하이데거 철학에서 정말 유명한 이 개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복한 기분이 들면 세상이 밝고 희망적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우울감이 좀 심해서 기분을 좀 우울하게, 저는 이제 제 우울한 감정 때문에 세상이 우울하게 보이더라고요. 모든 사람도 우울하게 보이고, 저는 이제 이 글이 약간 저를 말하는 것 같아서 좀 이해가 저는 잘 됐는데,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상호작용적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자, 디스가 나왔네요. 디스가 뭘까요, 여러분? 상호작용이죠. 기분과 세상의 상호작용은 서로 어땠다? 뒤에 나오는 이 주장과 관계가 됐다, 연결돼 있다, 관련돼 있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상호작용. 우리 인간과 우리 인간은 우리 그 무드 속에 존재하는 존재자다. 무드 속의 존재자죠. 무드 속의 존재자라는 말은 세상이 우리 무드를 통해서 디스클로우즈, 노출되고 또 서로 상호작용 한다는 것은 주장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주장과. 어떤 주장이냐? 무드라는 것은 스캐폴드, 발판이 되어지죠. 뭐에 의해서? 그렇죠. 환경에 의해서 구조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곳이냐? 나왔네요. 여기서 멈춰야죠. 인터랙션. 하나의 인터랙션인데 환경과의 그 상호작용이 필수적이에요. 뭐야 되는? 감정 상태를 만드는 데는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환경과 이 기분이라는 것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해되셨나요? 스코필드라는 것은 이제 외부 구조, 도움, 지지, 뭐 이런 뜻이니까요.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여기서 이제 원 나왔잖아요. 원 타입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여러 가지. Affective scaffold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유형이죠. 한 예로 예를 든 거예요. Affective scaffolding의 한 예에서 자, 사람이죠. 이 원과 이 원은 다루는 거예요. 요거는 한계라는 뜻이고 요건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통합하는 거예요. 뭐를? 세상의 일부분과 자, 통합하는 거예요. 세상과의 일부분. 이제 저는 이거를 연결로 봐요. 항상 파트를 저는 연결로 보거든요. 세상과 연결을 통합한다. 경험적으로 통합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과 통합하는 거예요. 어펙티브 폴딩이라는 한 유형 중에 하나는 어펙티브 스카폴딩이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통합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부와. 자, in the sense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in the sense는 뭐뭐라는 면에서는, 뭐뭐라는 의미에서는, 뭐뭐라는 관점에서는, 뭐뭐라는 점에서는 뜻인데 이게 왜 오냐면 이 앞에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앞에 것이 추상적인 것이면 이 뒤에 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때 쓰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아카데믹 라이팅에서 많이 쓰고 철학 그 라이팅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녀는 뭐 예를 들어서 그녀는 뭐 꽃이었다. 어떤 면에서 요 설명하는 거죠. 요러요러한 면 때문에 그녀는 꽃이었다. 이해되셨나요? 뭐에서 하늘은 희망이었다. 어떠한 점에서 뒤에서 이러한 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구체화시켜주는 단어이게 뭐뭐라는 의미에서 뭐뭐라는 점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냐?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들이 겪어요. 특별한 기분을 겪을 때 사람은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면, 세상의 특정한 면, 잘 보세요. 우리 자신의 일부로서 특정한 면을 경험하는 게 이게 뭐죠? 무라일체죠. 무라일체.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른 어려운 말로 하면 동일시 되는 거죠. 지금 느낌 이해되셨으면 동일시 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분리예요? 연결이에요? 그렇죠. 통합이죠. 통합 연결이죠. 분리 아니죠. 예, 여기서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 이 글은 이 affective scaffolding이라는 것은 서로 통합시키는 거다. 뭐와? 기분과 그리고 세상을 서로 통합시키는 거예요. 이걸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통합,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케이스 하는 순간 저는 이거요. 같은 내용이고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통합이라는 A 얘기를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한 거죠. 자, 보십시다. 세상에 나타나는 거, 이거 disclose잖아요. 세상에 나타나는 방식은 직접적으로 자, 의존한다, 달려있다. 이거 나오면 땡큐죠. 이거 나오면 너무너무 강한 의미잖아요. 자, 어떤 방식과 그렇죠. 무드를 통해서 기분을 통해서 세상과 조응하는 방식이 의존되는 거죠. 달려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아이들은 어머니에게 의존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머니가 필수적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타나는 방식은 세상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뭐와? 무드를 통해서 기분을 통해서 세상과 조응되는 방식이 필수적이고 연결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요 dependent on 이거 중요하죠. 자,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5번 보시면 example 나왔네요. example라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뭐야? 이 하나의 example라는 것은 또 A 얘기하는 거지. 이거 위에 통합이라는 그런 개념, 그 개념 예를 들어본다면 if를 들어보면 내가 약간 병적으로 우울감이 있을 때 이게 우울감이 심한 거거든요. 우울감이 심했을 때 나는 단지 느끼지 않아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세상이 회색인 것처럼 마치 느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뒤에 이제 나오지만 아니라 오히려 나는 세상이 그레이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와, 이건 A는 B다 하고 완전히 확실하게 얘기해 버렸잖아요. 세상은 바로 그레이예요. 내가 우울하면 내가 곧 세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아주 대단한 거죠. 느껴지는 것은 단순히 주관적인 인상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주관적인 인생에 그치지 않는다. 마치 이게 아니라 진짜 실체화돼 버리는 걸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세계의 본질적인 나타남이 되는 거예요. 세계가 본질적으로 나타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기분이 단순히 세상을 필터링하는 게 아니라
기분 자체가 세상의 본질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이해가 되셨나요? 실제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기분이라는 것은 내면에 존재하는 게 내면의 감정이 아니라 세상의 본질적인 모습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 자체 세상을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이데거가 주장한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울한 기분이 단순히 주관적으로 이렇게 착색하고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계 자체가 회색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기분이 세계의 객관적인 실체와 이 주관적인 경험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감정은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전체를 물들일 정도로 외부와 통합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melancholic 이라는 것은 상태, 조건인데 깊은 우울감, 절망감, gloomines를 말하는 거고 depression, 우울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melancholic depression, 제가 지금 melancholic depression 상태죠. sadness, depression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저도 또 확실하게 또 느꼈죠. rather 나오면서 교수님 thank you, 저것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A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통합. 와, 여기에서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힌트를 얻었어요. 여기 보시면 마치 세상이 그레인 것처럼 느끼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레예요. 세상이 곧 나예요. 자, 그와 같은 상태, 바로 세상이 곧 난 이 통합 상태, 이 기분과 세상이 통합된 상태는 자, 전제하다. presuppose라는 것은 presuppose는 미리 가정하고 어떤 것을 미리 당연한 것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제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명시적인 증거 없이 전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suppose, beforehand, assume, accept something을 true and necessary로 받은 거예요. beforehand로. 이해됐나요? 증거 없이. 자, 그와 같은 상태는 이런 통합된 상태, 나하고 너 무라일제 동일시된 상태는 자, precession이 아니죠. 분리가 아니죠. 분리가 아니니까 absence가 되는 거죠. 뭐와 뭐 사이에? 바깥에 있는 세상, 이건 world죠. 세상과 안에 있는 거죠. 안에 있는 것은 mood, 내 자신이죠. 또 나왔네요. 8번. 경계, 뭐와 경계? 우리 자신과 외부 세계 나왔죠. 우리 자신이 여기서 mood죠. 우리 자신과 외부 세상과의 경계는 아마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서치대 그래서 mood라는 것, 자, 우리 인간이 함께 겪고 있는 기분은 결정하는 거예요. 와우, 결정하는 거예요. 와, 이거 depend on이잖아요. 이거 dependent on 하고 위에서 말한 거. 뭘 결정하냐? 자,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해요? 환경의 어떠한 특징이 중요한지. 자, 세상에 수많은 것 중에 어떤 게 중요한지를 이렇게 어떤 게 중요한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뭐가? 무드가. 그죠? 이 경계가 사라지니까.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선택인데 이 선택이 노란색인지 빨간색인지 튀는 건지 접수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중요한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자, 우리가 이제 개념으로서 이게 굉장히 인간의 존재가 고립된 주체가 아니라 세계와 얽혔다, 인터랙션이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 determine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이 앞에가 A가, 이 mood가 B를, 그쵸? 환경을 결정한다잖아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와, 엄청 좋은 단어죠. 자, 봅시다. 기분 속의 존재, 엔터티가 되는 거고, 기분이 구조화되죠. 환경에 의해서 이러한 무드, 그 다음에 서로 상호작용이고 어펙티브 상태고 코어포레이트 하는 거고 원셀프가 되는 거고 이러한 케이스 무드를 통해서 샘플. 와, 이게 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이제 이거는 구조적으로 세상이 또한 뿐만 아니라 이거 예를 들었죠. 이것도 뭐만 하죠. 구체성을 드린 거예요. 이것도 구체성, 이유를 든 거예요. 이거의 구체성, 왜 앞에 게 그런지, 이거 사람이라는 거, 요 무라일체죠. 세상과 내 자신과의 연결이 되는 거니까 in this case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not just 보여야죠. rather 엄청 중요하죠. 이런 거 나오면 멈춰야 됩니다. 이런 거 나오면 멈춰야죠. 자, 이해되셨죠? 자, 이 부분 엄청 중요해. 상호작용. 이거 다 지금 A 얘기하는 거. 지금 A, 지금 A, B를 절대 나오지 않았죠. 자,
외부 소스와 내부, 그 다음 환경과 존재, 바깥과 안쪽, 코퍼레이트 경계. 자,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eing in the mood, affective state. 자, 이게 전부 다 mood에 관련된 거. 세상, 외부 세상, 요 세상 환경, affective의 구조는 absence가, 여기 보시면 여기 presense가 아니죠. 자, distinction을 마이너스 시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corporate,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interaction. 그 다음에 주제 제목을 만들어 봤는데, 환경과 이 기분의 어떤 상호 우전, 자, 커플드 감정, 구조화된 감정. 자, mood, 기분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는 거, affective scaffolding, co-create죠. 감정의, 환경을 용해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게 뭐라고요? 그렇죠. 바운더리를 용해시키다예요. 통합이에요. 무드와 세상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저는.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